네, 이번 주 이 시간에는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윤주경 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뵐 것을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유세 네, 일정 때문에 지방에 가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네, 유세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뭐, 코로나 때문에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냥 어, 마주치는 눈 속에서 그래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셔서, 네, 어,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어, 우리가 살만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은 이구동성이셨습니다. 네. 네. 주로 후보님은 그 유권자들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선거법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냥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윤주경입니다. 그 네. 제 소개만. 하는 정도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윤주경 후보 이름 앞에는 항상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이런 타이틀이 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이 네, 이름의 무게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 관장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네, 예, 독립기념관장을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치를 하게 되신 건데요. 어떤 네.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도 저는 독립기념관장 하면서 우리가 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지만은 우리 역사를 지키고 바로 알기 위한 그런 노력에는 많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독립운동 연구의 기반이 너무나 허술화되는 것이었고, 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지원,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이고, 네. 퇴임 후에 과연 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졌던 경험을 어떻게 다시 이 사회에 환원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중에 이제 영입 제안이 있었고, 네. 제가 독립기념관장 때 이제 만났던 많은 전문가들하고 뭐 내가 이걸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과연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게 된다면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들었고, 그런 네. 의견들을 들으면서 이제 제 생각도 어, 정리하면서 이제 그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잘 모르거나 알리기에 네, 소홀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네, 일각에선 조금 의아하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과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등 그 정당들이 뭐 이름을 달리했지만 친일 청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가 그 당으로 가니까 왜 가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는 뭐 진보나 보수, 여당이나 야당의 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독립운동을 정말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그 네.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제가 가끔씩 정말 분노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마지막 그 일제의 마지막 총독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일제가 짜놓은 친일과 항일이란 틀에 갇혀서 100년이 지나도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대립 갈등을 그들이 의도하고 또 획책한 것이죠. 그래서 네. 한번 우리가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 혹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일제가 만든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네.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 이거 괜히 뭐 그냥 뭐
어떤 화해를 하자는 것보다도 정말 친일에 대한 잘못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고 네. 또 독립운동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면서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죠. 뭐 네. 대답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영입 제안을 하신 분이 황교안 대표 맞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만 영입 제안을 하신 건가요? 혹시 민주당에선 제안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혹시 민주당에서 제안이 왔었다면 고민을 하셨을까요? 없었던 일에 대해서 저는 좀 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또 황교안 대표가 설득을 잘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요, 그분이 뭘 설득하려고 노력하신 건 아니고,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신 거죠.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저는 저대로 이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제가 결정한 거를 대답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1번이라는 건 사실은 뭐 그 당의 대표성, 뭐 상징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잖아요. 네. 1번을 받게 된 이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미래한국당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또 독립운동 정치를 올바르게 계승해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그 다짐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약간 다른 질문이지만 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뒷번호였다가 최종적으로 1번이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제가 21번이 됐을 때, 네. 1번을 줄 때는 그 당에서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네네.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또 그들이 또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당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네. 것은 아니었었고요. 네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생각을 접은 거죠. 그렇군요. 비례대표 1번 뭐 사실상 당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 들어가시면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만들고 싶으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알리기 친일 청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된 법안을 만드실 생각인지 그렇다면 저는 제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독립운동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사실 요즘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 독립운동가 후손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채워나가는 그런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당의 전폭적인 지지도 필요하지만 지금 관련해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황교안 대표나 이런 그 당에 계신 분들과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논의까지 어떤 구체적인 법안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당이 그만큼 전폭적인 지지를 과연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시기 전에.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면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실 거라고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뭐 위성정당, 형제 자매정당 등등이 많이 생기면서 여야 불문하고 국민들이 상당히 좀 비판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러니까 포스트+1이라는 어떤 연합체의에서 졸속으로 어떤 것이 원칙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만 앞세워가지고 만든 선거법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선거법의 폐해를 한꺼번에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가 되면은 이 선거법을 바꿔서 정말 국민의 삶이 최우선으로 되는 그런 선거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 질문은 제가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비례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왜 미래한국당을 찍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임팩트 있게. 네. 네, 제가 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이 시에 빗대서 미래한국당 흔들렸습니다.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다시 줄기를 굳게 세우고 희망의 대한민국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소중한 한 표 미래한국당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후보 1번에게 듣는다. 오늘은 미래한국당 윤주경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국민의당 최연숙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